병원에 가도 쉽게 낫지 않는 무릎 통증,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하고 체념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연골은 얇아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혈액순환도 떨어져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활 속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통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치료에도 낫지 않던 무릎 통증을 줄이고 계단을 편하게 오르내리며 밤에 쑤시는 통증으로 뒤척이지 않고 깊게 잠드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무릎이 편안해지면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혈압과 혈당까지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이정순 씨는 2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진통제를 끊을 수 없었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금은 하루 30분 산책을 할 정도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 노인의 70% 이상에서 무릎 통증이 뚜렷하게 호전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생활 관리가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영상을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무릎을 지키고 건강한 100세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무릎 통증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릎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연골 손상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0세 김상호 씨는 반년 넘게 무릎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며칠은 편했지만 곧 다시 통증이 찾아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는 연골이 얇아졌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님이었습니다. 문제는 관절 자체가 아니라 약해진 근육과 뻣뻣해진 인대, 그리고 나빠진 혈액순환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로만 이루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고 인대와 힘줄이 무릎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이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관절이 재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인대는 뻣뻣해져 유연성을 잃으며 혈액순환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연골에 작은 손상이 생기면 회복이 늦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65세 이상 환자 중 단순 연골 손상만으로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육 약화와 혈류 장애가 함께 있을 때 통증이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입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힌 채 생활하거나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습관은 작은 통증을 키워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은 구조적으로 직립보행에 취약한 관절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치료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병원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만드는 근육, 인대, 혈류를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다시 아프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무릎 통증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통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최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운동 대신 집안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무릎은 굳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시큰거림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관절염이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패턴이 통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무릎을 굽힌 채 오래 있으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떨어져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인은 무릎 관절염 악화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둘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5배에 달하는데 계단에서는 이 부담이 갑절로 커집니다. 평소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잦은 계단 이용은 통증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체중 증가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배 이상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불과 2-3kg만 늘어나도 무릎은 금세 비명을 지릅니다. 실제 한림대 성심병원 연구에서도 체중 관리가 무릎 통증 완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무릎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치료만 의존하기보다 앉는 시간을 줄이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작은 실천이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병원 치료만으로는 낫지 않던 무릎 통증, 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소주와 이것을 활용한 생활요법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7세 이은자 씨는 무릎이 붓고 시린 증상으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잠시뿐이었죠.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법을 시작한 뒤 붓기가 줄고 계단을 오를 때 덜 아프다는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주와 소금을 이용한 따뜻한 찜질입니다. 작은 냄비에 소주를 붓고 소금을 한 줌 넣어 데운 뒤 천에 적셔 무릎에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빠르고 소금은 온도를 오래 유지해 관절 깊숙이 열이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온열요법은 무릎 통증 완화에 널리 쓰이는 원리입니다. 실제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도 무릎에 15분간 온열을 적용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관절 움직임도 훨씬 개선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되고 뻣뻣했던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는 효과 덕분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심한 급성기에는 오히려 찜질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얼음찜질이 필요하고 열감이 가라앉은 뒤부터 온열요법을 활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부에 직접 뜨거운 천을 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야 합니다. 소주와 소금은 집에 흔히 있는 재료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의외로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 무릎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밤마다 찾아오던 시린 통증을 줄여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은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입니다. 약과 주사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대전 유성에 사는 72세 박동수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잠깐 편했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시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의학과에서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통증이 점점 줄었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마트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허벅지 앞 근육 강화입니다. 무릎은 허벅지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10초간 유지하는 무릎 펴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회, 두세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종아리 근육 자극입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에 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 한양대병원 연구에서도 종아리 근육 강화가 무릎 관절 통증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셋째,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뒤 근육이 뻣뻣하면 무릎 관절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향해 천천히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오래,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자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은 기억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움직임이 무릎을 지켜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무릎 통증은 온냉 찜질의 타이밍만 맞춰도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붓고 열이 나는 급성기엔 얼음, 뻣뻣하고 묵직한 만성기엔 따뜻함입니다. 서울 용산의 71세 박순자 씨는 무릎이 욱신거리면 무조건 뜨거운 찜질을 하다 오히려 붓기가 커졌습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붓고 화끈거릴 땐 10분 얼음, 열이 가라앉은 뒤엔 15분 온찜질. 일주일 만에 밤중 통증이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냉찜질 요령입니다. 얼음팩을 얇은 수건에 싸서 무릎 앞과 옆을 감싸 10분 2-3회 반복합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온찜질은 따뜻한 수건이나 전기찜질팩을 사용해 15분 적용, 5분 휴식, 다시 15분. 열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늘려 관절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소주소금 찜질을 선택한다면 60에서 70도로 데운 천을 수건으로 한 겹 더 감싸 화상을 막으세요. 주 3, 4회, 취침 1시간 전에 하면 밤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상황도 있습니다. 급성 염증, 상처 습진, 심한 당뇨성 신경병증, 감각저하, 항응고제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찜질 후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세요. 까치발 10회, 무릎 펴기 10초씩 5회 반복이면 충분합니다. 냉찜질 때는 무릎을 심장보다 약간 높이면 붓기 빠짐이 빨라집니다. 아이스팩 없으면 냉동식품으로 대체하세요. 온찜질은 관절 앞면과 허벅지 앞뒤까지 덮으면 효과가 큽니다. 루틴 예시 첫 3일은 냉찜질 하루 3회, 다음 4일은 냉 10분 온 15분 교대요법, 취침 전 1세트 추가. 그 이후엔 저녁에만 온찜질, 낮에는 평지 걷기와 근력 운동을 늘립니다. 과정 중 통증이 5점 이상이면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무릎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근육입니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주어야 연골이 덜 닳고 인대가 버틸 힘도 생깁니다. 단순히 아픈 무릎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받쳐주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해답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김영호 씨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몇 달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움직일수록 연골이 더 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통증이 줄고 걸을 때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무릎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첫째, 스쿼트의 변형 동작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인데 무릎 각도를 45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10회, 두세 번 반복하면 허벅지 앞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밴드를 이용한 측면 운동입니다. 허벅지에 고무 밴드를 걸고 옆으로 천천히 걸으면 무릎을 옆에서 잡아주는 중둔근이 강화됩니다.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 내측 통증이 심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햄스트링 강화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뒤 근육이 길러집니다. 이 근육은 무릎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므로 길러두면 계단이나 경사길에서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운동 시 주의점은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길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 당기고 뻐근하다 정도가 적절한 자극입니다. 또한 운동 전후 5분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뭉치지 않습니다. 무릎을 아낀다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움직임이 곧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근육 하나가 무릎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습관과 체중 관리는 약만큼이나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몸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달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최소 3kg 이 부담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정은자 씨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지자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식단 조절과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3달 동안 체중을 4kg 줄이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잡아두어 부종을 만들고 관절을 눌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를 줄이고 허브와 레몬즙으로 맛을 보완하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입니다.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가벼운 단백질 식품을 하루 2~3끼에 분산시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이 무릎 통증 개선 속도가 더 빨랐다고 보고됐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입니다. 2~3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수십 킬로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관절염을 악화시키므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곧 무릎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셔야 합니다. 뼈를 튼튼히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무릎 관절이 덜 손상됩니다. 하루 15분 햇볕을 쬐고 우유나 멸치, 시금치를 적당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살리는 기반이 됩니다. 약과 주사로는 얻기 어려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힘,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따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생활 속 루틴으로 정리하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명자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버스를 타고 2정거장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지키면서 반년 만에 하루 5,000보를 걷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잠에서 깬 뒤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10초 유지하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근육이 깨어나면서 아침의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이어서 물 한 잔을 마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낮 루틴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땐 1시간마다 일어나 까치발 들기 10회, 무릎 펴기 5회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단백질 위주로 챙기고 국물은 반으로 줄입니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무릎과 혈압 모두 안정됩니다. 셋째,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저녁 식사 후 평지 걷기 15분으로 충분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찜질 15분, 스트레칭 5분으로 마무리하세요. 넷째, 체중 관리 루틴입니다. 주 2, 3회 체중을 기록해 작은 변화를 확인하세요. 1kg만 줄어도 무릎 부담은 3kg 이상 덜어집니다. 단기간에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한 달 1~2kg 감량만 유지해도 무릎은 금세 달라집니다. 이처럼 아침, 낮, 저녁, 주간 루틴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복잡하지 않고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루틴이 쌓여 언젠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생활요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릎 통증을 연골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은 근육의 약화, 혈액순환 저하,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일시적인 완화만 있을 뿐 다시 아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린 원칙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주와 소금을 이용한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돕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으로 무릎을 지탱하며 체중을 관리해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아침, 낮, 저녁 루틴으로 하루를 나누어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릎을 지켜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던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몇 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뒷받침합니다. 생활요법을 병행한 환자들이 단순히 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훨씬 빨리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 기능이 회복됐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10분 스트레칭, 저녁 평지 걷기, 하루 국물 반 공기 줄이기. 이런 작은 변화가 무릎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저는 근거 있는 의학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무릎을 지키고 통증 없는 100세 인생으로 안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